스치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리더 탕왕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자리, 탐구하는 자리, 이것을 한번 만들어 가 보려고 해요. 우리들이 이제 탐구되어야 할, 또 탐구할 그 인물이 상나라를 세운 탕왕이거든요. 자, 탕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중국의 왕조를 우리가 구분할 때 하상주 그래요. 이제 하나라 다음이 상나라. 이 상나라는 달리 은나라라고도 하죠. 사는 원래 국명이고 상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나라 이름이고 그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나라 대신에 수도 이름을 따서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나라 다음이 주나라예요. 바로 이 탕왕은 상나라를 건립한 인물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기원전 1600년이에요. 그리고 상나라는 언제까지 존속을 했느냐? 기원전 1046년이에요. 약 560년간 상나라는 존속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탕왕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갑자기 웬 술 얘기일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죠. 왜냐? 탕왕이 상을 건국하고, 다시 말해서 상나라 전에 하나라 했잖아요. 하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상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 술이라는 그 음식이 사실상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거랑이었거든요. 이 거랑이 폭군으로 이렇게 전락되고 결국은 상나라의 탕에 의해서 추방당하기까지는 이 사람이 평소에 그 너무나 술을 좋아했던 애주가했던 탓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술이라는 것은 일국의 흥망성쇠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음식 중에서 나라의 어떠한 흥망과도 관계될 수 있는 이 술은 도대체 언제 생긴 것일까? 응?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죠? 술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자, 언제냐면요. 술의 역사. 이 인류 역사상 기록에 의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술은 어느 때였느냐? 자, 화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분이 지금 집 안, 전각 안에 득 앉아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딱딱딱딱 들어서 있네요. 그리고 요 마당에는 웬 사내가 뒤를 힐끔 돌아보면서 단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그 그림에 보이는 즉 전각 안에 앉아 있는 분은 우임금이에요. 우임금. 자, 역사 기록입니다. 이게 제감도설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우임금 때에 의적이라는 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의적이 아주 술을 잘 빚었어요. 그래서 이 의적은 자기 딴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왕에게 이 술을 드려야지 하고서 어느 날 술을
가져다가 이 우임금에게 바친 겁니다. 우임금 그때 술이란 것을 처음 먹어봤어요. 응? 그래서 이게 또 한 잔 했더니 참 맛있거든. 입이 착착 달라붙는 게 입에. 그러다 보니까 한 잔에다가 두 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아딸딸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기분도 좋지만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후세 사람으로서 틀림없이 이러한 술에 방종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지경에 이를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취해야 더 먹게 된다는 거고 나중에 판단력까지 흐리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한번 한문을 봅시다. 후세에 이게 마칠 필자, 반드시 필자요. 있을 유자, 써있자, 뭐뭇으로 써? 술주자, 망할 망자, 나라국자, 놈자자. 자, 해석을 해보면 후세에 반드시 이주 술로서 망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것이 기원전 2000년 전의 얘기예요, 벌써. 응?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기록에 의한 최초의 술은 20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임금은 의적에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가져온 이 술은 참 맛있고 또 감사하게 먹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술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하고 이제 돌려보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우임금이 의적을 불러서 술단지를 돌아주면서 잘 먹었지만은 앞으로는 다시는 그 술을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바로 이 우임금이 걱정했던 거 후세 사람으로서 이 술에 방종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지경에 이를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우임금의 후손인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왕이 결국 술에 놀아나다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 예상이 딱 들어맞은 거죠. 자, 이 화면 한번 봐요. 어떤 장면 같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서양에 나와 있는 술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는 이 돌덩이야. 지금 여기 잘은 안 보이지만은 그 표면에 여러 지금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응?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씨가 적혀 있을까?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응? 저 돌덩이에 함무라비 법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어요. 자, 기원전 1755년부터 175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거기에도 이 술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기록에 의한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동양은 2000년대 이전에 이 술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이 서양은 이제 기원전 1700 약간 늦은 1755년경에 그때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 함무라비 법의 술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법전에 그 조목이 이렇게 돼요. 108조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공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정도로 은을 요구하였거나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바가지를 세웠다 이거죠. 술이 대를 술 퍼주는 대
그 용기, 술의 대를 곡물의 대보다 작게 하였으면 이게 뭐야? 받은 만큼 술을 줘야 된다 봐요. 술을. 내가 이만큼 곡물을 받았으면 화폐 대용으로 곡물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 술을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양을 적게 하면 그 여주인에게 이것을 확증하고 그렇니 안 그렇니 라고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녀를 물속에 던져 넣는다. 세상에 바가지 씌웠다고 양을 적게 줬다고 그렇다면 그 여자를 물속에서 집어 던진대요. 자, 109조. 불량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하여도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게 하지 않았다면 그 여주인을 죽인다. 아니 불량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한 것을 현장을 보면은 반드시 신고하라 이거예요. 잡아서 데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여주인을 죽인다. 참 사람을 쉽게도 죽이네요. 자, 110조. 만약 여신의 여사제가 술집을 열거나 이건 뭐냐면은 당시 바빌로니아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여신도 있었어요. 여자신. 그 여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직업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여사제. 우리도 기독교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직업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목사잖아. 그리고 불교에서는 승려고. 자, 여신의 여사제가 술집을 열거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경우 그녀를 화형에 처한다.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죠. 참 한문의 법조는 약간 무시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서양의 한문의 법전에도 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술은 아주 기원전 2000년 전후에 인류의 기록에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술에 대한 기록은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이규보가 쓴 책이야 이게. 예, 동국 이상국집에 나와요. 거기에 동명왕편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한나라 신작 3년이 신작이란 것은 한나라의 연호야. 중국 한나라 말하는 거예요. 유방이 지은 한나라. 한나라 신작 3년인 임술열에 기원전 62년을 말해요. 자, 하백의 세 딸이 아름다운데 여기 이제 중간에 내용이 생략됐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한울의 아들인 해모수가 이 땅에 내려와요. 그러면서 여기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루는 하백의 세 딸이 있었어. 장녀는 유아, 차녀는 선아, 삼녀는 의아였는데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와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해무소하고 서로 얼굴을 탁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여자는 물속으로 들어가 몸을 피한 거야.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자 이제 왕이 뚝딱 그 옆에 해모소가 궁전을 딱 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설화적인 거죠. 뭐 그냥 한 번이 이제 그 말 채찍으로 탁 때렸더니 궁전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약간은 신화적 설화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고서는 이 세 여인을 거기다 이제 들어가게 하고는 술을 먹였어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술에 대한 기록이야 이게. 금술잔에 맛있는 술까지 다 차려놓았어. 근데 여인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왜 술이 이렇게 차려져 있거든. 그래서 자기들끼리 호호 하하 하면서 여인 셋이 삼자매가 술을 마신 거야. 그러다 어떻게 확 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모수와 유아가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고주몽, 동명성왕인 고주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국 이상국집에도 이렇게 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기원전 62년이니까 중국이나 서양보다는 기록보다는 한참 후에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나라를 망치게 되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라의 마지막 왕 17대예요. 걸이야, 걸. 아, 그림 봐요. 잘생겼어요. 기골이 아주 장대하죠. 예. 자, 거랑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어떤 캐릭터냐? 용모가 준수했고요. 힘이 장사였어. 그런데 잘생긴 머리야. 백성을 괴롭히고 주변의 나라를 약탈하고 간시는 중요해요. 이 희한하게요. 이 성왕 내지는 이렇게 폭군이 서로 공통점들이 있다. 뭐냐면요. 폭군들은 간시는 중용하고 충신은 배척해. 이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 간신 중에 조량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조량은 늘 이 거랑에게 술을 권하고 여인과 노는 것을 권하고 사람을 어떻게 재밌게 죽일까 하는 것을 이 거랑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런 조량 같은 사람을 거랑은 또 아주 극진히 사랑합니다. 자, 충신이 있었어. 관룡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관룡봉이 어느 날 그만 인저 이 폭정을 멈추시고 정사를 돌보십시오 라고 한마디 목에 힘 딱 주게 했다가 그만 죽임을 당해요. 응? 그러니까 이 주위에는 거랑에게 제대로 옳은 소리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자, 또 이것뿐이냐? 그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 사람은 또 이 술을 또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여인을 또 좋아합니다. 자, 이 그림을 봐봐요. 맨 위에 그림이 이게 주지라는 거야. 주자가 술주자고 지자가 연못지자예요. 큰 연못을 파놓고 거기에 술을 가득 부어놨어. 그리고는 북을 둥둥 치면 근처에 사람들을 막 풀어놓는 거야, 남녀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연못에 있는 술을 퍼마시는 거야. 소처럼 막 꿀꺽꿀꺽 마셔. 어. 그것을 보고 이제 남녀가 뒤엉켜서 막 또 노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즐겨서 이제 또 이걸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랑 자신도 그 옆에 여인들을 끼고 또 이렇게 자꾸 술 먹는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냐? 요 그림 맨 밑에 매희라는 여인이에요. 매희는 인근 나라를 거랑이 정복을 하고서 취한 여인입니다. 매희는 역사서적에 말희라고 나와. 어떤 책에는 말희, 어떤 책에는 매희 이렇게도 이제 달리 나오는데 이 여인을 또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여러 가지 궁궐, 야궁이라는 게 있어. 밤야자 궁궐 궁자거든. 이런 궁궐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랑채 같은 그런 건물도 지어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매희라는 여인과 늘 놀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이 매희가 원하는 거라면 다 들어주는 거야. 자, 만약에 이 걸왕이 왕이 아니라 한 사나이로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여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그것을 지순하게 사랑했다면은 왕이 아닌 한 사람은 멋진 로맨스가 됐을 것이에요. 그죠? 멋진 사랑 이야기죠.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건데, 응?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 고랑은 그냥 평범한 사나이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인과 이렇게 놀다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밤낮 술 먹고 여인과 향락에 빠지다 보니 그 나라 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도 정부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국민으로부터 어떤 세금을 꺼서 그걸로 이렇게 술과 음식을 장만하는 거 아닙니까?
늘 먹다 보니까 국고가 탕진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다시 또 국민에게 걷어내는 거야. 세금 더 걷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담은 결국 또 백성들이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극에 달했어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어떤 말까지 했느냐? 백성들의 말입니다. 아, 이 태양은 언제나 없어지려나. 부디 너와 함께 망하고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태양은 걸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하고 다툴 때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거랑을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술 얘기가 나왔게 마지 이 술로서 이렇게 나라를 망친 경우도 있지만은 술로서 자신의 몸과 또 가정을 망친 경우도 많죠. 이 거란 같은 경우는 결국 이름으로써 자세하게 있다는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결국 탕왕한테 추방을 당합니다. 저도 이제 술 얘기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재미난 일화가 있었는데 몇 년 전이에요.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공주 갑사라는 곳을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 놀러 갔어요. 그 방마다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초저녁에는 서로 이제 공부도 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서로 이제 뒤풀이 행사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더라고. 내가 이제 평소에 좀 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밤 녹도록 이제 자리가 이어지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잠자보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웅웅거리면서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막 이리저리 헤매더니 냉장고 문을 여는 거야. 그러더니 아랫도리를 막 흘러더니 걷다 오줌을 누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냉장고를 화장실로 착각을 한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어? 참 이거 난감하다 이 상황이. 아이고 화장실 저쪽이라고 그쪽으로 그냥 확 밀었죠. 이 술 먹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좀그 추태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개인도 이런데 여러 사람에게 이제 좋지 않는 그런 면도 보일 수 있는데 이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이런 너무나 향락에 빠지다 보면은 그 나라의 운영이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일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품성, 이러한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혹시 생각한 게 있습니까? 어, 베푸는 거요. 베푸는 거 네.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나요? 주변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지배하는 백성들, 사람이든, 네. 예, 그런 사람에게 늘 베푸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좋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백성들의 이익이나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야 된다. 이 뜻인가요? 네. 좋아요. 저는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신의 그 음, 신념에만 너무 사로잡히지 않고, 예, 이 뭐, 예를 들면 회사 같으면 직원 사람들의 뭐 의견이라던가, 예. 정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로 말한다면 직원들의 어떠한 그 제언이나 또는 애로사항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일국의 정치에 있어서는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백성들이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주의, 주의를 기울여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 되겠다. 민심을 살피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탕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탕에 대해서 그럼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탕의 조상은 순임금 때 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설은 순임금으로부터 상이라는 땅을 봉토로 받아요. 이게 봉건제도예요. 자, 이 순임금에게는 몇 명의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이 치수, 홍수를 담당하는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우임금이 돼요. 그리고 이 법을 담당하는 고요, 그리고 농사를 담당하는 후직,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설, 이러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설이에요. 순임금이 설의 이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상을 봉투로 줘요. 봉투란 것은 그 땅을 봉했다, 땅을 나눠주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자기가 이제 그쪽에 백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본인이 이제 세금을 일정 부분 걷고 또 일부는 이 천자의 나라에게 바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천자의 나라가 있고 인근에 제국이 있는 거,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준 것을 봉투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우리는 봉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자란 성씨를 하사받았어요. 근데 이때 탕은 박이라는 부락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은 자씨요, 이름은 리어. 그래서 우리는 탕의 성명을 자리 이렇게 불러요. 자, 아까 거랑이 간신은 중용하고 충신은 내친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랑에게 한번 간언을 올렸다가 이 관룡봉이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탕왕이 관룡봉의 가족을 부활을 시켜서 의료를 해줘요. 근데 이 소문이 거랑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랑이 이제 역정을 내면서 탕을 하대라는 곳에 가둬버려. 근데 이제 그 불황민들이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이 거랑에게 바쳐요. 이 뇌물을 받고서 거랑이 탕을 석방을 합니다. 이제 후에 이 거랑은 이것을 가져두고 후회를 하게 되죠. 왜? 아, 그 당시에 탕을 죽였어야 됐는데 살려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탕에게 쫓겨나잖아요. 자, 또 넘어갑시다. 이 탕이 거랑을 쫓아내기 전의 일이에요. 이 아까 폭군의 특징이 간신은 등용하고 충신은 내친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폭군이 아니라 서왕들의 특징은 또 뭐죠? 충신을 등용할 줄 알아요. 이 얘기는 달리 무슨 말이냐?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할 줄 알아요. 되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성왕 주변에는 항상 제대로 된 신하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 어느 날 이 인근에 이은이란 인재가 있다는 말을 탕이 들었어요. 그래서 탕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때 이제 이 수레를 타고 갔는데 이제 수레꾼이 탕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렇게 새벽바람에 군주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이은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은이라는 사람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 사람은 지체도 낮고 그런데 군주가 그 사람을 보려고 하면은 오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구태여 그 이은을 찾아갑니까?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탕이 한 말이, 만약에 병이 난 사람이 어디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이 있거나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닌가. 바로 이은이라는 사람은 이 우리나라와 나에게 바로 좋은 약과 명의나 다름없는 사람일세.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윤을 찾아갔지만은 이윤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탕은 돌아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했느냐? 5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5번이나 이윤을 찾아가 간청을 했다 하여 여기서 나온 고사가 오청이윤입니다. 5 오자에 청할 청자 이윤 5번이나 이윤에게 간청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청이윤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삼국지 읽은 사람들, 그지?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제갈공명의 초가집을 찾아가잖아요. 3번이나. 그래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삼고 3번이나 고자가 살필 고자야. 찾아가 봤다 이 뜻이에요. 초려는 초가집. 삼고초려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갔다 하는 건데 바로 유비가 삼고초려를 한 것이 그 모델이 뭐냐? 바로 탕이 이윤을 5번이나 찾으러 간 오청이윤 이걸 모범으로 삼은 거예요. 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거랑의 치기 전의 일이에요. 어느 날 탕이 이제 바깥으로 탁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물을 친 거야. 이 짐승을 잡을 때 그물은요 동서남북 4면에 치는 거야. 넓게 가운데 이제 공간으로 내놓고 그래서 이제 한쪽 면을 터놓고서 그쪽에서는 다시 이제 길을 만들어 그물로 이렇게 그래서 점점 이제 넓혀져. 그러니까 막 짐승들을 몰잖아요. 그럼 얘들이 넓은 데 들어갔다가 점점점 좁아진 데 들어가면서 그 문으로 쑥 들어가. 그런 사면이 그 문으로 쳐 있잖아, 그지? 못 나오는 거야. 아, 근데 그 그물이 너무나 이게 큰 거야, 규모가요. 그것을 보고 탕임금은 이건 너무 잔인한 짓이 아닌가.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잔인한 짓이다. 이것을 거두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었던가. 그래서 3면의 그물을 거두고 한쪽 면만 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원을 하게 해요.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가도록 하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하소서. 천명을 어기는 놈만 내 그물에 잡히게 하소서. 동양에서 말하는 천명이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절대자의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하늘이 부여한 내 품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동양 사상에게 정립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비록 이렇게 정립이 되기 전의 상황이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 사서 중에 하나인 중용이라는 책이 만들어지고 중용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천명을 어긴 놈이란 것은 아주 못된 짓을 하는 포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짐승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는 것은 정말 이 짐승으로 말하면은 아주 포악스럽고 못된 그러한 녀석만 그물에 걸리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살생을 하라 이 뜻이에요. 응?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그러한 자들만이 벌을 받게 하라 이 뜻입니다. 여하튼 짐승을 보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후들이
탕의 덕망이 금수에까지 미치는구나. 이 얘기는 뭐야? 탕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러한 생각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까지 미치고 있구나. 짐승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필요 없는 살생을 금하려 하는 이러한 생명 존중을 사상을 갖고 있구나.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도자는 바로 이렇게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드디어 걸왕을 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때 탕이 사방의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서 벌판에다 탁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하겠으니 모두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 같은 작은 사람이 감히 난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요. 하나라 임금이 죄가 많아 하늘이 그를 죽이라고 명하셨어. 자, 한문 천명극지. 하늘 천자, 명할 명자, 극자가 죽일 극자예요. 지자는 어주사 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대명사를 뜻해. 대명사. 내가 평소 늘 얘기하죠. 이 지의 용법만 제대로 알아도 한문 해독 실력이 팍팍 늘어요. 응? 자, 그래서 이게 대명사예요. 그를, 그 영어의 힘에 해당해. 힘. 하늘이 그를 죽이라고 명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라건대 나를 도와 하늘이 법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에다. 자, 재미난 한문이 나오죠. 밑에 봐요. 이게 나짐자예요. 나짐자. 나짐자. 지미 하는 게 나는 이 뜻이야. 안 입을 자, 먹을 식자, 말씀 원자죠. 나는 내 말을 먹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그런 혹시 표현 안 써요? 나는 자주 들어봤는데. 야, 너 왜 내 말 씹니? 그런 말 하죠. 그 씹니가 상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불식어냐. 나는 말을 먹지 않겠다야. 씹지 않겠다 이 뜻이야. 말을 씹지 않는다는 뜻은 내 말을 지키겠다 이 뜻이야. 말을 해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없겠다 이 뜻이에요. 씹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친구한테 너 왜 내 말 씹니? 너 내가 말한 것을 왜 안 듣니? 너 왜 나와의 약속을 안 지키니?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원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탕이 제후들을 모아놓고 말한 불시건 말을 씹지 않겠다.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게 상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자,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어. 어디서 벌어졌냐? 명조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왼쪽에 이제 탕왕이 탁 마차를 타고 이제 하는 거고, 저 우측에는 양쪽의 군사가 서로 막 엉키면서 전투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탕이 이기죠. 그래서 이 걸은 남소라는 곳으로 추방돼요. 쫓겨나. 대개 보면은 어느 그 나라를 쳐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고 할 때는 그 지도자를 대개는 죽입니다. 근데 이 탕은 그래도 자기가 한때는 섬기던 이 천자였잖아요. 이 거랑을 죽이지 않고 그냥 추방시켜요. 이것도 그 탕의 그 호탕함, 응? 그 사람의 그 통이 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거리 도망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때 왜 이 관룡봉이 가족을 부활을 시켜서 의루해자 그 말을 듣고 이 거리 탕을 가뒀잖아요. 하대라는 곳에서. 이제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이 탕이 거리요. 내가 탕을 하대에서 마침내 죽이지 않는 것을 후회하노라. 그로 인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하고 도망치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탕이 세운 이 나라가 이제 상나라가 되고, 탕은 이렇게 그 하나라, 우임금이 세운 그 하나라를 무너뜨렸어. 우리는 이걸 갖다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바꿀 역자 성성자여, 성을 바꾸는 혁명이다 이 소리예요. 자, 유임금은 자기 신하인 순에게 자리를 물려줬고, 순은 우에게 자리를 물려줬어. 이렇게 자손이나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 왕 자리를 물려준 것을 선양이라고 하죠. 자, 우임금 때부터는 세습이 됐어요. 이객에, 신하인 이객에 왕위를 물려줬으나 신하와 백성들이 이객에 가는 게 아니야. 그 아들인 계에게 가는 게야. 성은 사시고. 이때부터 세습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사시성을 가진 왕조였어요. 근데 이 탕은 뭐야? 자씨잖아. 그래서 사씨에서 자씨로 바뀌었다 하여 바꿀 역자 성성자 역성혁명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본인이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제 탕이 걱정되는 게 있어. 왜? 후세 사람들이 툭 하면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몰아내면서 과거에 탕도 그랬잖아 라고 핑계를 삼을 것을 걱정했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이 말 한 거야. 나는 후세에 나로서 부실을 삼을까 두렵구나. 이게는 뭐야?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쫓아낼 때 탕 왕도 그랬다는 것을 핑계로 삼을 것을 걱정을 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후세에 이제 여러 혁명과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저 사람이 정치를 잘못하고 국민을 뭐 도탄에 빠뜨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물론 제대로 된 혁명도 있지만은 권력을 잡기 위한 것도 있죠. 그걸 우리는 쿠데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명분은 다 내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탕은 왕조의 비전, 갖다 탕고라고 그래. 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백성이 선한 일을 하면 나는 덮어두지 않을 것이며 죄가 내게 있으면 스스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살펴 상제의 마음에 들도록 하겠소이다. 온 백성이 죄가 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 자신이 죄가 있다면 백성의 탓이 아니에다. 자, 얼마나 멋진 지도자입니까? 응? 백성이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내 자신이 죄를 진다면 내 자신 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백성이 어떤 죄를 지게 되면 그것은 내가 백성을 리드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다. 이거 책임은 나한테 있수이다. 또 내 자신이 잘못은 백성의 탓이 아닌 오로지 나의 잘못이다. 지금의 웬만한 벼슬에 올라앉은 벼슬아치들, 어떠한 공고가 있으면 지가 한 것이고 어떠한 책임이 따르면 나는 몰라요. 내 밑에 애들이 한 것이고 책임 전가를 하기에 급급한 것을 우리는 자주 봐왔어요. 응? 그러나 탕왕은 그게 아닙니다. 백성의 잘못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백성들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내 잘못은 내 잘못일 뿐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바로 뭐야? 지도자의 도덕성이에요. 응? 이 정도는 이러한 품성이 있어야 일국을 통치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의 리더도 바로 이런 게 또 있어야 돼요. 잘한 것은 직원한테 돌려야 되고 잘못한 것은 자기 탓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응? 학교에 있는 관리거나 교육관리거나 교육청에 있는 교육관리들 간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잘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따를 경우는
그것은 바로 직원과 학생들이 그 공덕으로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어느 날부터 비가 안 오더니 7년이 걸리는 거야. 7년 동안이나 이게 비가 나요. 그러자 신하들이 기우제를 지내야 됩니다 하는 거야. 근데 기우제를 지내려면 재물을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자 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찌 내 사랑하는 백성을 재물로 쓸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정말 재물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재물이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흰 마차에 흰 말을 딱 기우고는, 그리고는 자신은 흰 옷을 갈아입고는 상림 뽕나무 숲에 나갔습니다. 제단을 딱 차려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정치에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제 궁정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자에 빠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행하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말이 성행하기 때문입니까? 하늘이시여,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했어요. 그자 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가 내렸다는 거죠. 여기서 탕의 말이 끝나 정말 비가 내렸냐,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지도자의 이 마음씨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상림도우야, 상림 뽕나무 숲에서 도우 비 오기를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림도란 백성들이 원하는 것,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지도자의 그 마음씨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탕은 늘 쟁반에 이러한 글씨를 써놨어요. 자, 중간에 봐요. 구자가 진실로 구자예요. 날일자, 새로울 신자. 자, 구일신, 일일신, 또 자죠. 우일신. 진실로 날로 새롭고, 일일신, 날로 새롭고, 우일신, 또 날로 새롭다. 왜? 일단은 권력을 잡게 되면은 타성에 빠지거나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는 왕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아니면 시장이 되어서, 교육감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하고 그냥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탕왕은 그게 아니에요. 늘 아침에 나날이 새로워지지 않은 글귀를 써놓고서 아침마다 나는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상을 은나라고도 많이 불리죠. 부르는 이유가 19대 왕이 이게 반경인데 수도를 은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제 이 상나라는 달리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수도가 처음에는 박이었다가 19대 때 이 은으로 옮겨요. 그래서 상을 달리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상도 560년 동안을 존속하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에 들어서요.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30대 주여주.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과 아주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주 비슷해요. 역시 용모도 준수했고 힘이 장사야. 총명과 재치도 있었고 말솜씨도 있었어. 그리고 중국의 그 인근 나라를 정복해서 땅을 넓히게 됐어. 근데 폭군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지? 충신은 배척, 그리고 간신은 등용하죠. 자, 그리고 역시 주지육님, 거랑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했어요. 연못을 파놓고 술을 가득 버놓고
그리고 그 옆에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육포를 막 매달아 놓은 거야. 그래서 술을 퍼먹고 나무에 걸린 육포를 막 따먹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주지육림이라고 그래. 또 밤늦도록 퍼마신 거야. 이걸 갖다 장야지음이라고 해. 그리고 역시 거랑이 매희와 사랑에 빠졌듯이 이 주왕은 달기와 놀아났어요. 달기. 근데 이 달기란 여인은 이 여인은 아주 독특한 또 취향이 있어. 뭐냐?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즐겼어요. 그래서 포락증이라는 게 있거든. 포락이 지진다는 뜻이야. 이 원형으로는 철통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불을 때는 게요. 그 속이 비어 있으니까 불길이 올라가면서 이게 벌겋게 달겠죠. 그러면서 사람에서 불에 타 죽는 거야. 이런 것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달기가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왕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죽이고 한 것이야.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충신 중에 구후, 악후, 희창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구후와 악후마저 죽여요. 그리고 이제 희창은 또 오게 가두고. 그러나 이제 희창은 결국 이제 풀려나요. 그다음 결국 이제 희창이 주나라를 창립하고 희창의 아들인 희발 이 사람이 이제 무왕이거든. 무왕에 의해서 결국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 쫓겨납니다. 자, 그리고 충신 중에 또 비간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비간은 주왕의 삼촌이야. 이 자기 삼촌인 비간을 칼로서 심장을 오려내면서 죽이기도 해요. 자, 상이 망했습니다. 기원전 1600에서 1046년에 걸쳐서 존속을 했어요. 그래도 이 상나라의 그 백성들은 자기 고국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주나라의 땅을 밟지 않겠다. 주나라의 녹을 먹지 않겠다 해서 그걸 벗어나서 중국 전역을 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녀요. 천자의 나라에서 중국 전역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야. 봉건제의 특징은 천자의 나라는 따로 있어, 지역이. 그거 나머지는 제국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주나라 땅을 벗어나서 떠돌아다닌 거야. 근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풍족한 물건을 가져다가 부족한 곳에다 풀면서 물건을 팔았어. 그래서 당시에 장사하던 상나라 사람이다. 상나라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인이라 불렀고 후세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상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 상인이란 말은 떠돌아다니는 상나라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상나라의 그 리더였던 탕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이 리더는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요. 회사에서 아니면 공무원사에서 교육계에서 아니면은 뭐 이 정치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많은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직장, 교육계 아니면 정치 현장에서 제대로 된 리더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리더가 되려는 자, 지도자가 되려는 자들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더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 시대의 리더로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